안녕하세요. 여성 건강을 책임지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질 건강, 질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번이라도 내가 냄새가 난다든지 질입구 부분이 가렵다든지 찝찝하거나 분비물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불편감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크게 5가지로 간단하게 추려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질염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질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요. 이게 여성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은 다들 아시다시피 외부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균이 들어와서 감염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흔하지는 않지만 반복되는 질염을 방치했을 때 특정 균에 의해서 골반염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골반염의 경우에는 항생제를 쓰면서 치료를 할 수는 있겠지만 후유증을 좀 남길 수가 있고요. 만성적인 복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임신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데 약간이지만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질염이 생기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것, 그리고 질염이 생겼을 때 잘 치료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질의 환경은요, 자연스럽게 산성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성이라고 하면 식초, 염산 이런 거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심한 정도의 산은 아니고요. 약산성의 환경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 안쪽은 청결하게 유지가 되면서 유산균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 되는데요. 이렇게 락토바실러스라는 질 안에 사는 유산균들이 있어요. 이런 유산균들이 풍부하게 분포를 해 있으면 유해균이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질내 환경을 잘 유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약산성 세정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물로 씻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질내 환경에는 더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무언가를 해서 산성을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질내 자정작용을 통해서 질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외부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내 환경이 건강하게 유지가 잘 되어야지 질염도 적게 생기고요. 그리고 다양한 질환들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생활을 할 때도 더 불편하지 않게 더 즐겁게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질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악취가 난다든지 질염이 생긴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골반염처럼 더 위험한 단계의 그런 감염이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건조증이 생긴다든지 성교통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 관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늘 분비물이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꼭 이제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질염냉과 정상냉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기도 했어요. 질 환경을 좋게 유지하고 건강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요. 첫 번째는 세정 습관을 올바르게 갖는 겁니다. 우리가 질 세정, 질 안을 씻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들은 질내 세정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질 안쪽을 세정을 하게 되면 유해균도 없앨 수 있지만 유익균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산성 환경을 자꾸 파괴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질내 환경이 오히려 더 나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씻고 나면 건조하죠. 건조증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는 감염이 더 쉽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세정은 외부만 세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주 씻으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외음부 청결제를 사용을 해서 매번 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청결제는 사용을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굳이 꼭 사용을 해야 된다고 권하지는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미지근한 물로 세정을 하시면 충분하고요. 그렇지만 뭐 냄새가 난다든지 생리 전후라든지 좀 찝찝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관계를 하고 났는데 뭔가 이제 불편감이 든다. 이럴 때는 전용 세정제를 사용을 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pH 밸런스가 잘 맞는 약국이나 병원에서 판매하는 이런 세정제를 이용해서 세정을 하시면 무리가 없을 거고요. 그렇다고 너무 자주 씻으시는 거 좋지 않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씻으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샤워할 때 그냥 지나가면서 씻는 걸로 충분하고요. 내가 꼼꼼하게 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횟수를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너무 잘 씻는다고 하다가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건조가 심해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로 세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샤워 후에 잘 말려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저는 타월 드라이 하시는 거 권유를 하고요. 타월로 충분히 말려주시면 좀 건조하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축축한 상태에서 속옷을 입는 것보다는 충분히 말려준 후에 속옷을 입는 거 권유를 드리고요. 내가 지렴이 너무 자주 생긴다. 그리고 축축한 환경에서 재발하는 캔디다균이 자꾸 재발을 하는 분이다 라고 했을 때는 속옷을 입지 않는 것도 권유를 드립니다. 평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출근을 하고 이런 데 속옷을 안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때 빼고요. 집에 계실 때는 좀 통풍이 잘 되는 바지라든지 치마 같은 거 입으시고요. 속옷은 입지 않고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생리를 한다든지 배란기라든지 이러면서 분비물이 많고 출혈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물론 속옷을 입으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자연 건조시키고 통풍을 잘 시켜주고 이런 것만으로도 가벼운 질염은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내 세정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씻고 나서 이렇게 말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먹는 거.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잘 씻기만 하면 안 걸릴 것 같던 지렴이 아무리 잘 씻어도 내가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면 걸리는 거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 레벨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먹는 것들을 잘 조절을 해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를 하고 그리고 해가 될 수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질 건강은 면역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데요. 특히 캔디다 지렴 같은 경우는 내가 피곤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야근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러면 어김없이 재발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음식은요. 유산균이 많이 든 음식 드시면 좋겠죠. 면역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트라든지 김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섭취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유산균을 영양제 형태로 섭취하시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일부는 도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챙기시면 좋겠고 그리고 비타민C도 면역 증진을 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비타민C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될 수 있으면 원래 형태로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과일, 채소 이런 것들 좀 잘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과일 중에서도 비타민C가 풍부한 요즘 제철 과일, 귤이라든지 딸기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오메가3 같은 항염증 작용을 해주는 것들을 또 충분히 섭취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등푸른 생선 같은 거 있죠. 일반적인 건강에도 좋고요. 연어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질 좋은 단백질도 공급을 하면서 면역도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조가 계속 재발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호르몬 영향이 가장 크기는 하겠지만 건조의 많은 원인은 내가 질 세정을 한다든지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질 안쪽 세정을 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분 섭취가 너무 부족해도 건조감이 드실 수 있어요. 담배를 많이 피셔도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거 그리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고 있다면 좀 줄여보는 거 끊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래도 너무 안 좋다 했을 때는 좀 줄여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렴에도 안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너무 단 음식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당분이 높거나 탄산음료라든지 케이크라든지 너무 달콤한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 과자 같은 거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이게 캔디다 지렴이랑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캔디다 지렴의 재발을 좀 높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들 많이 드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분이 너무 높거나 이런 음식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기름기가 너무 많은 음식도 좋지는 않아요. 이게 염증 반응을 조금 심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튀긴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 배달 음식만 내가 계속 먹었다 이러시면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속옷입니다. 속옷에 대해서 우리가 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속옷도 지렴의 상태나 재발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속옷의 소재입니다. 우리가 예쁜 속옷들, 이런 것들은 레이스 달려있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통풍이 안 돼요. 통풍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비싸고 좋은 브랜드의 속옷이지만 질 건강에는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다 면보다는 통풍이 덜 되고 그리고 분비물이 생겼을 때 배출되는 거에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렴이 생긴 적이 없고 나는 건강하고 100% 괜찮다 이런 분들은 어떤 속옷 입든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지렴이 자꾸 재발을 하고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저는 면 100% 속옷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팬티의 형태도 중요하죠. 이게 적절하게 내 몸에 맞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속옷을 입다 보면은 작은 게 예쁘잖아요. 타이트하게 딱 맞는 거 이런 것들을 입으시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너무 졸리는 너무 타이트한 속옷을 입다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이 마찰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풍이 안 되는 그런 요인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옷을 입을 때는 적정한 사이즈 혹은 약간은 여유가 있게 입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면 속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드리면 면 속옷은 너무 촌스럽고 보기가 싫고 몇 번만 빨면 색도 좀 변하고 좀 딱딱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입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도 그 피곤한 시절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렴이 되게 자주 재발을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면 속옷을 입어요. 그런데 저도 마음에 드는 면 속옷을 계속 못 찾다가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 내복 소재가 굉장히 부드럽고 그런 이제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텐세, 모달 소재 이런 것들 나오는 브랜드에서 팬티가 또 나옵니다. 애들 거 사주다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는 입을 만한 게 없나 라고 여쭤보니까 청소년용으로 나오는 게 있대요. 그래서 저는 브랜드는 무냐무냐 거 티네이저용으로 나온 거를 사서 입어요. 그 소재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면 팬티보다 훨씬 부들부들하고요. 얇으면서도 좀 모양이 잘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선택을 해서 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쉐입이 나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좀 멋을 부리고 싶을 때나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 이럴 때는 속옷 마음에 드는 거 입으세요. 평소 때 혹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지렴이 좀 자주 재발을 할 때 이럴 때는 면 소재를 입으시면 확실히 다른 속옷보다 좋아진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티팬티 안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티팬티가 당연히 옷을 입었을 때 팬티 라인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예쁘죠. 섹시하고 그런 면들에서 좀 좋은 점들도 있겠지만 티팬티는 이게 구조상 분비물들을 충분히 흡수시켜 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엉덩이에 끼워지는 부분 그 부분이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회음부 쪽이 계속해서 마찰이 되게 돼요. 안 그래도 지렴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질 입구라든지 회음부 부분, 질이랑 항문 사이에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하고 좀 쉽게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티팬티를 입게 되면 염증이 계속 재발하는 그런 상황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작은 상처들이 나면서 가렵고 따갑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티팬티를 입고 가만히 있을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분비물이 좀 많은 날이라든지 많이 걸어야 되는 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 자극 때문에 질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속옷을 입는 거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속옷의 선택도 내 질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잘 생각을 하셔서 속옷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분비물이 많이 나온다 라고 해서 패드를 너무 지나치게 사용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패드를 오래 쓰는 거, 갈아주지 않는 거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속옷을 하루에 한 번 잘 갈아입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패드를 하게 된다면 자주자주 갈아주셔야 되고요. 생리 기간 중에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생리양 많이 나올 때 오히려 염증이 적어요. 그런데 양이 적어서 오랫동안 패드 붙이고 있는 날부터 염증이 시작되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한 2시간 정도 간격으로는 계속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팬티 라이너를 매일매일 붙이는 습관 이거 정말 안 좋아요. 팬티 라이너 한 번 하면 잘 안 갈아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붙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팬티 라이너 하는 거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그래서 팬티 라이너 때문에 생기는 지렴이 있고 피부염이 있어요. 분비물이 있으니까 나는 피가 깨끗했으면 좋겠어서 라이너를 쓴다라고 하시지만 라이너의 환경이 훨씬 더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티가
푹 젖을 정도로 분비물이 많거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라이너 사용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저희가 카페가 있어요. 여의사의 산부인과 이야기라는 카페에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담아둘 테니까요. 내용 듣고 필기한다고 바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 참고하셔서 읽어보시고요. 내가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적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생활 후에 자꾸 재발하는 지렴, 이것도 문제가 되죠. 내가 관계만 하고 나면 지렴이 생긴다, 관계만 하고 나면 방광염이 생긴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관계를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남자친구를 막 원망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나한테 나쁜 균을 옮긴 건 아닐까.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귄 지 얼마 안 됐고 한 달 이내에 관계를 하고 한 달 이내에 뭔가 심한 지렴이 생긴다, 이러면은 산부인과 병원 꼭 가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속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뭐 균을 가져와서 새로 옮길 가능성은 좀 떨어져요. 그런데 결혼을 하셨다든지 지속적인 이제 성생활을 하는데 자꾸 이제 반복되는 지렴이 있으면서 균 검사를 해보면 특별히 나쁜 균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한 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성생활을 할 때 습관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작은 자극에도 뭔가 염증이 생길 정도로 상태가 약해져 있다든지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성생활 습관을 조금 돌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손을 씻지 않는다든지, 상대편의 손도 굉장히 중요하죠. 같이 손을 씻고 웬만하면 샤워를 하고, 그렇게 염증이 자주 재발하는 분이라 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고요. 관계 후에는 꼭 한 번은 소변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뭐 너무 힘없이 늘어뜨러져 있고 잠이 들어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관계를 하고 나서 짧은 시간 안에 소변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씻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광염의 재발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어요. 외음부를 세정을 한다면 안을 씻을 필요는 없어요. 가볍게 미지근한 물로 씻어주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거고요. 너무 문지르는 거, 이런 것들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성관계 후에는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대부분은 좀 부어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심하게 자극하는 것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너무 과한 세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나는 재발을 많이 해서 이런 방법 저런 다 해봤는데 문제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질정제 사용도 권유를 드려요. 미지근한 물로 세정하신 후에, 물로만 하셔도 돼요. 세정제 꼭 안 쓰셔도 돼요. 미지근한 물로 세정하신 후에 항생제가 들어있는 질정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때도 있고요. 내가 뭐 심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유산균 질정도 권유를 드리거든요.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 질정이 있어요. 질 내에 유산균이 많아지게 되면 환경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하나 넣어주시면 염증이 생기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 이외에 5번째는 일반적인 생활 습관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피곤하면 지렴이 생겨요.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생깁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만 좀 고치셔도 지렴이 많이 좋아지는 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일찍 주무시는 거 권유를 드리고요.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나의 생활 패턴에는 조금 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건강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 시간, 특히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이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장 호르몬도 이때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면역 상태를 개선을 하고 내 몸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충분한 수면이 필수고, 특히 일찍 잤을 때 누릴 수 있는 메리트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일찍 주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환경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도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다들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스트레스가 심했을 때 나오는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죠.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고요. 생리 주기도 막 불규칙하게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혼자서 끙끙 싸매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 혼자 판단해서 나 혼자 치료하는 거, 이거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비물이 계속된다, 특히 이제 반복이 계속되면서 재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의사를 찾아가서 정확한 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약국에서 계속 질정만 구매해서 넣었던 분들이 성병이 있었는데 몰랐다든지,
혹시 골반염이 진행되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의사를 찾아가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충분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검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암에 대해서 걱정하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찍이 검진으로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검진을 한참 안 하다가 나중에 돼서 증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현이 됐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찍 검진 받으시고요. 검진 받으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산부인과 의사가 먼저 균 검사, 바이러스 검사 이런 것들을 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줄 거예요. 병원 진료 미루지 마시고 제때제때 받으시는 것도 권유를 드립니다. 오늘은 질 건강을 위한 5가지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을 꼭 기억을 하셨다가 내가 좀 찝찝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는 참고를 해서 일상생활 하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